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면 세금이 몇 천만 원씩 줄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던데 정말 장점만 있는 걸까? 실제로 매매사업 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 찾기가 어려우셨죠? 제 얘기입니다. 저는 작년 초에 매매사업자를 냈고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되팔기도 하고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 안 팔려서 임대를 하기도 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매사업자는 정말 세금이 미친 듯이 절약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까지는 건지 2년차 매매사업자로서 매매사업자 장단점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것들 실제 제가 얼마 수익이 났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 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사업자의 장점 첫 번째는 양도세가 정말 적게 나오긴 합니다. 집을 팔면 양도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개인이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70%예요. 1억에 샀다가 1억 1천만 원에 팔면 1천만 원 번 것 같지만 세금이 70%니까 700만 원 내고 나면 300만 원 번 거예요. 그런데 매매사업자는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이 표대로 계산을 합니다. 1억에 사서 1억 1천만 원에 팔면 1천만 원 번 거잖아요. 이 표에서 1,4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 그러니까 1,000만 원은 6%인 6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세금 계산하는 거 많이 복잡해 하시는 것 같아서 더보기란에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 올려드릴게요. 장점 두 번째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사업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처음에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이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그만큼 깎아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대출이자 같은 거 그냥 돈 내면 없어져 버리는 지출이잖아요. 매매사업자는 은행에 납부한 대출이자를 전부 사업용 지출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장점 세 번째는 대출인데요. 매매사업자는 집을 사고 팔 때 내 재고를 사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인데 조건은 개인 근저당보다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이 나오는 게 어딥니까? 단점은 아까 집을 팔 때 양도세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금을 1년에 한 번 250만 원까지 나라에서 깎아줍니다. 이거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하는데요. 매매사업자는 이 양도세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0만 원 벌었을 때 개인은 세금이 70%니까 세금만 7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빠진 750만 원을 수익으로 보고 여기에 70%인 52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매매사업자 세금보다는 많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상 국평이라고 하죠. 보통 33평, 32평 초과하는 집들을 사고 파실 때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40평형, 50평형 이런 아파트 매물을 매매하실 때는 부가세를 잘 계산해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이게 진짜로 뒤에서 다 까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재산에 주택이 들어가 있어서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아파트를 실제로 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지금 다들 나오셨죠? 이 재산세에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사업자를 내게 되면 건보료 폭탄 맞는 거 아닐까? 막연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영상 뒷부분에 제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사업자 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서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나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부부다, 연봉 낮은 분이 매매사업자 내시면 됩니다. 1인 가구인데 연봉이 낮다, 매매사업자 내세요. 1인 가구인데 연봉이 높다, 단타 여러 번 하실 거면 내시고 아니면 내지 마세요.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떼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돈 번 거 이상으로 세금을 떼가진 않거든요. 마이너스는 절대 안 나는데요.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일한 거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낼 거긴 한데 언제 내야 되나요? 저는 부동산 취득하시기 전에 사업자 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사업자로서 이 집을 샀다. 이 집은 내 재고다. 이게 순서가 맞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때문입니다. 저처럼 연봉이 낮고 이미 내 집에 대출이 많아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매물사업자를 활용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조건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대출이 진짜 안 나올 때는 매매사업자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매도하려고 주택을 취득했는데 매매가 안 돼서 임대를 해도 될까요? 제 얘기입니다. 처음에 낙찰을 받고 이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되도록 이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대출 규제가 좀 심해졌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면서 단기로 임대를 놓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사업자로서 매도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될 만한 문자나 통화 내역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년 이후부터는 세금이 또 기본세율로 적용이 돼요. 매매사업자들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기본세율인데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했을 때 세금적으로는 뭐 아무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명의가 장기간 묶여버린 거니까 마이너스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또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경매로 아파트를 3억 9,600만 원에 낙찰받아서 4억 6천만 원에 팔았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6,400만 원을 벌었죠. 이제 세금을 빼야 되잖아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간 비용을 싹 빼볼게요. 취득세 약 435만 원, 법무비용 약 160만 원, 중개수수료 약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 돈은 5,600만 원이고 이게 양도 과표라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5,600만 원 양도 과표에 24%의 세율을 곱한 뒤에 576만 원을 나라에서 깎아주시니까 저의 양도세는 770만 원 정도가 되겠어요. 여기에 지방세를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양도세의 10%가 지방세이고요. 총 847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저는 세후 4,700만 원을 번 거가 되겠죠. 그 외에 아파트 팔 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비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리비, 법원에 냈던 예치금, 대출이자, 기름값 이런 비용들은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올해 5월 달에 그동안 지출했던 내역을 싹 모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했더니 약 4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제가 피부양자로 있을 때는 납부하지 않았고요.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랑 반반 내니까 얼마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역 가입자로 떨어져 나오면서 한 달에 이 정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 과세 기준이 올해 2025년 10월까지 소득은 2023년의 소득을 적용을 하고요.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단타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집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재산으로 잡힐 때도 있고 잡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5월에 매수해서 6월에 재산세 내고 8월에 판 경우 집은 이미 없는데 계속 재산으로 잡히면서 건보료가 계산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부동산 매각 후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아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소급해서 환급도 해주시거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무사님께 장부 정리를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기장을 맡긴다고 하죠.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이고 1년에 13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양도세는 수익에서 비용 빼고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하시면 되고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뒤에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무료 어플을 추천드리고 세무사님들께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어플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매매사업자 세금 관련해서 신방수 세무사님의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이라는 책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추천드리고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정확한 후기가 많이 없어서 매매사업자를 내는 게 이득일까 아닐까 사실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